세상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70평생을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아온 최만석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기이한 지옥도였다. 발밑, 아니 머리 위 저 까마득한 아래에서 짙은 갈색 가죽의 육중한 물체가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350만 원짜리 최고급 안마의자였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풍뎅이처럼 끈질기게 만석의 허리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중력은 공평했다. 350만 원짜리 기계 덩어리에도 70대 노인의 앙상한 관절에도 똑같은 무게로 작용했다. 끄윽. 단전에서부터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 않은 비명이었으나 폐를 짓누르는 밧줄의 압박이 기도를 멋대로 열어젖혔다. 2층 베란다 난간. 그 얇은 스테인리스 봉 하나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었다. 만석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린 채 난간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고 손바닥 가죽이 쇠봉의 차가운 냉기와 마찰열 사이에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땀방울 하나가 이마를 타고 역류해 콧등을 지나 눈으로 들어갔다. 따가웠다. 하지만 눈을 깜빡일 수도 손을 들어 닦을 수도 없었다. 왼손을 놓는 순간 그는 저 안마의자와 함께 1층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했다. 상황은 단순했다. 도르래는 멈췄다. 안마의자는 1.5층 높이에서 멈췄고 그 반대편 줄을 허리에 감은 만석은 2층 난간 밖으로 반쯤 튕겨나와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다. 완벽한 평형 상태. 70kg의 노인과 100kg에 육박하는 기계가 낡은 나일론 밧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밧줄에서 찌익찌익하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밧줄의 비명이자 만석의 수명이 깎여나가는 소리였다. 바람이 불었다. 늦가을의 건조한 바람이 만석의 헐렁한 작업조끼를 흔들었다. 그 미세한 흔들림조차 지금의 만석에게는 태풍과도 같은 위협이었다. 조끼 주머니에 넣어둔 돋보기 안경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1층 바닥에서 안경알이 박살나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3초 뒤에 자신의 머리통이 낼 수도 있는 소리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공포는 냄새로 다가왔다. 녹슨 난간의 비릿한 쇠냄새, 삭은 밧줄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나는 시큼한 공포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누구? 없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소리를 지르면 복근에 힘이 들어가 밧줄이 배를 더 파고들었다. 내장이 한 뼘은 위로 밀려 올라간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동네는 평온했다. 화요일 오후 2시의 주택가는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다. 건너편 집 담벼락 위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하품을 하며 이 기이한 인간 모비를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고양이의 노란 눈동자에 비친 만석의 꼴은 처참했다. 왕년의 해군 상사 귀신 잡는다는 부사관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밧줄에 묶인 늙은 짐승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타박타박. 익숙한 발소리. 장바구니를 든 아내의 영자였다.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다. 만석은 안도감과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평생 큰 소리만 쳐왔던 남편이 고작 안마의자. 배송비 15만 원을 아끼려다 베란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꼴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팔의 힘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깨 관절이 뚝뚝거리며 이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영자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았다. 그저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해 안경을 고쳤을 뿐이었다. 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여보. 위를 봐.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굴러나온 사과 두 알이 1층 바닥에 깨진 안경 조각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녀의 입이 쩍 벌어졌다. 비명이 터져나올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영자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더니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아이고 영감. 거기서 운동해. 기가 막혔다. 뇌 혈류량이 부족해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진지했다. 밧줄에 묶인 채 허공 답보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칭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운동은 개뿔. 밧줄. 이놈의 밧줄 좀 어떻게 해봐. 만석의 호통에 그제야 영자는 사태를 파악했다. 안색이 하얗게 질린 그녀가 허둥지둥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어머, 어머. 저걸 어째. 내가 갈게. 내가 가. 영자의 발소리가 계단을 쿵쿵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2층 베란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만석은 그 30초가 30년처럼 느껴졌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악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굳어버린 관절이 쇠봉에 걸려있는 것에 불과했다. 찰컥. 베란다 문이 열렸다. 영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 심상치 않았다. 가위나 칼이 아니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 있던 붉은색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도대체 저걸로 뭘 하려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만석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영감! 엉덩이를 받쳐줄게. 영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은 흡사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병사의 그것이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었다. 아니, 그거 말.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자의 빗자루가 만석의 엉덩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러 들어왔다. 푹. 낡은 빗자루의 뻣뻣한 소리 얇은 작업 바지를 뚫고 맨살을 파고들었다. 찌릿한 고통과 함께 괄약근이 쪼그라들었다. 아, 찌르지 마. 찌르지 말고 당기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올려준다니까. 영자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지렛대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려는 듯 난간에 빗자루 목을 걸치고 만석의 엉덩이를 퍼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가 아니었다. 고문이었다. 빗자루가 찌를 때마다 만석의 몸이 허공에서 널뛰기를 했다. 그 반동으로 아래에 매달린 안마의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안마의자가 흔들릴 때마다 허리에 감긴 밧줄이 살점을 파고들며 톱질을 해댔다. 그만! 제발 그만! 만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눈에는 광기 어린 열정이 서려 있었다.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남편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때였다. 빗자루의 플라스틱 헤드가 뚝 하고 부러져 나갔다. 지지대를 잃은 영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녀가 본능적으로 움켜쥔 것은 빗자루가 아닌 도르래에 감긴 밧줄이었다. 영자가 밧줄을 잡아당기며 중심을 잃었다. 그 순간 팽팽하던 힘의 균형이 와장창 깨졌다. 100kg의 안마의자가 쑥 내려갔다. 그리고 70kg의 만석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으악! 만석의 몸이 수직 상승했다. 2층 베란다 천장을 향해 로켓처럼 솟구쳤다. 눈앞이 번쩍였다. 별이 보였다. 해군 입대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무중력 상태였다. 그는 깨달았다. 오늘이 제삿날이거나 아니면 동네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탄생하는 날임을. 시간의 태엽을 30분 전으로 되돌린다. 2층 양옥집의 대문 앞에는 거대한 탑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정차해 있었다. 오후 1시 30분. 햇살은 나른했고 동네 골목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최만석의 심장은 보일러 배관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드디어 그 물건이 도착한 것이다. 큰아들이 아버지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며 보내준 최고급 안마의자. 홈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제품이었다. 만석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마치 귀빈을 영접하는 의전관의 자세였다. 그러나 기쁨은 딱 3분 만에 산산조각 났다. 문제는 물리적 부피였다. 박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가전제품이라기보다 차라리 소형 장갑차에 가까웠다. 앳된 얼굴의 배송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줄자를 튕겼다. 줄자가 착하고 감길 때마다 만석의 미간 주름도 깊어졌다. 어르신, 이거 현관문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계단폭도 너무 좁고요. 각도가 안 나옵니다. 기사의 진단은 냉정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붉은 벽돌집은 2024년형 초대형 안마의자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구조였다. 계단은 가파르고 비좁았으며 2층 현관문은 야속할 정도로 아담했다.
기사는 땀을 닦으며 익숙한 듯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다리차 부르셔야 해요. 창문 떼어내고 베란다로 바로 넣어야 합니다. 사다리차? 그게 얼만데? 기본 15만 원입니다. 층수도 낮고 금방 끝나니까 그 정도면 될 겁니다. 15만 원. 그 단어가 만석의 귀에 꽂히는 순간 뇌 속의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갔다. 15만 원이면 국밥이 20그릇이었다. 손주들 용돈을 줘도 셋한테 5만 원씩 쥐어줄 수 있는 거금이었다. 고작 기계 덩어리 하나 2층으로 올리는데 그 돈을 쓴다. 만석의 경제관념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낭비였다. 그는 평생을 아끼면 똥이 아니라 금이 된다고 믿고 살아온 세대였다. 러닝셔츠가 해지면 걸레로 쓰고 걸레가 닳으면 기름 닦는 천으로 쓴 뒤에야 버리는 그였다. 그런 그에게 15만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알뜰한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이복의 젊은이. 나 해군 상사 출신이야. 바다에서 닷줄 당기던 사람이라고. 이까짓 거 하나 못 올릴까봐 그래. 만석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기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는 노인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안마의자를 직접 들고 나르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어르신, 이거 무게가 100kg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박스 부피 때문에 잡을 데도 없어요. 허리 다치십니다. 그냥 부르시죠. 아, 글쎄 됐다니까. 그냥 마당에 내려놓고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만석은 기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인패드에 거칠게 서명을 갈겼다. 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대한 박스를 마당 한 구석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깼다. 탑차가 떠나고 마당에는 거대한 박스와 만석, 그리고 불안한 눈빛의 아내 영자만이 남았다. 영감, 그냥 사다리차 부르지. 애들이 보내준 건데 고장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영자의 걱정스러운 타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만석의 잠자던 오기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옹졸해지고 쓸데없는 곳에서 자신의 유용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은퇴 후 집안에서 삼식이 취급을 받던 만석에게 이 거대한 안마의자는 정복해야 할 에베레스트이자 가장의 권위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였다. 당신은 들어가서 물이나 끓여. 내 실력 보여줄 테니까. 만석은 비장한 걸음으로 반지하 창고로 향했다.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무기고를 뒤적거렸다. 녹슨 톱, 이 빠진 망치, 짝 잃은 장갑들 사이에서 그는 마침내 원하던 물건을 찾아냈다. 굵기 20의 나일론 밧줄. 10년 전 집수리를 할 때 쓰고 남은, 이제는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버린 낡은 밧줄이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도르래 하나. 만석은 그것들을 보물처럼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밧줄의 거친 질감이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다.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갑판, 팽팽하게 당겨지던 닷줄, 당겨. 라고 외치던 함장의 고함 소리. 그의 혈관 속을 흐르던 바다 사나이의 DNA가 꿈틀거렸다. 다시 마당으로 나온 만석은 2층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높이 약 3.5m. 각도 70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그려졌다. 난간에 도르래를 건다. 밧줄을 통과시킨다. 한쪽 끝은 안마의자에, 다른 쪽 끝은 자신의 몸에 묶는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 뒤로 눕는다. 완벽했다. 아르키메데스가 지구를 들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지렛대의 원리가 오늘 이 파주시의 2층 양옥집에서 재현될 판이었다. 그는 박스를 거칠게 뜯어냈다. 번쩍이는 가죽 시트와 크롬 장식이 드러났다. 영롱한 자태였다. 만석은 안마의자의 다리 부분 프레임에 밧줄을 묶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빨랐다. 이중팔자 매듭. 한번 묶이면 칼로 자르기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는 선원들의 영혼이 담긴 매듭법이었다. 매듭을 짓는 그의 표정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진지했다. 땀방울이 콧등에 맺혔다. 영감, 진짜 하려고. 이러다 큰일 나요. 여보. 영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잔소리는 만석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 즉 작전구역에 진입해 있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도르래를 설치했다. 작은 플라스틱 빨래 건조대 옆에 무거운 쇠 도르래가 위태롭게 매달렸다. 밧줄을 도르래에 걸고 아래로 떨어뜨렸다.
툭. 밧줄 끝이 안마의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김 여사. 밑에서 밧줄 꼬이지 않게 잘 보고 있어. 올라온다. 만석은 2층 난간 앞에 섰다.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가죽 허리띠 위로 거친 밧줄이 2바퀴, 3바퀴 감겼다. 안전장치? 그런 건 없었다. 자신의 2다리가 지지대였고 자신의 체중이 평형수였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자 낡은 작업 조끼가 팽팽해졌다. 그는 난간을 2 손으로 꽉 움켜쥐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 팽팽해진 밧줄이 배를 조여왔다. 전쟁은 시작됐다. 적군은 100kg의 중력과 기계 덩어리였고 아군은 73세의 노인과 낡은 밧줄뿐이었다. 15만 원을 아끼겠다는 일념, 그리고 아버지가 최고예요라는 아들의 찬사를 듣고 싶은 욕망이 만석의 근육을 수축시켰다. 그는 발바닥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혔다. 끼익! 도르래가 비명을 질렀다. 마당에 있던 안마의자의 다리가 지면에서 1cm, 2cm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극의 서막이자 위대한 희극의 첫 장면이었다. 승리의 함성은 단 3초 만에 짓눌린 신음으로 변했다. 2층 베란다 난간을 움켜쥔 최만석의 악력이 한계를 시험받기 시작했다. 100kg의 육중한 안마의자가 지면에서 발을 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효도 선물이 아니었다. 만석의 허리를 끊어버리려고 작정한 거대한 맹수였다. 가죽 허리띠 위로 칭칭 감아둔 20 나일론 밧줄이 뱀처럼 살가죽을 파고들었다. 뱃살이 밧줄 위아래로 비명처럼 튀어나왔다. 척추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압착되는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이륙은 시작되었다. 어머! 영감! 뜬다! 진짜 떠! 세상에, 당신 아직 힘쓸만하네. 마당에서 영자가 물개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터질 듯 붉어진 얼굴과 목에선 굵은 핏대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오직 허공으로 부양하는 저 값비싼 기계의 영롱한 자태만이 그녀의 망막을 채우고 있었다. 아내의 칭찬은 독이었다. 그 한마디가 만석의 오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이새로 씹어 삼키며 엉덩이를 난간 뒤로 더 깊숙이 뺐다. 그래, 내가 누구냐? 해군 상사 최만석이다. 이까짓 고철 덩어리한테 질소냐? 사실 그가 밧줄을 몸에 감은 건 선택이 아닌 강요된 도박이었다. 2층에 올라와 밧줄을 걸었을 때 그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깨달았다. 밧줄 길이가 터무니없이 짧았던 것이다. 안마의자를 묶고 도르래를 통과시키니 고정기둥에 묶을 여유 따윈 단 1m도 남지 않았다. 보통의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거기서 작업을 멈추고 철물점으로 달려가 새 밧줄을 사왔을 것이다. 하지만 15만 원 절약이라는 신념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의 몸뚱어리를 살아있는 기둥으로 쓰기로 결정해버린 것이다. 내 몸무게 70kg, 등 근육 버티기, 거기에 마찰력. 충분해. 그 엉터리 물리학 공식이 지금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끼익, 끼익, 끼익. 오래된 도르래가 고통스러운 쇳소리를 토해냈다. 작은 베어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거렸다. 안마의자는 휘청거리며 1층 창문 높이를 지나 1.5층 높이까지 아주 느리고 고통스럽게 올라왔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오만한 인간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비웃는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파주의 늦가을 바람은 건조하고 매서웠다. 허공에 뜬 100kg짜리 물체에게 바람은 쥐약이었다. 안마의자가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마의자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만석의 몸은 왼쪽으로 쏠렸다. 의자가 왼쪽으로 가면 만석은 오른쪽으로 끌려갔다. 밧줄 하나로 연결된 두 물체는 기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밧줄은 이제 단순한 끈이 아니었다. 만석의 허리 살점을 썰어대는 톱날이었다. 가만히 좀 있어. 만석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안마의자는 들을 귀가 없었다. 진자 운동의 폭은 점점 커졌다. 윙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만석의 발바닥이 베란다 바닥에서 미끄러질 듯 위태롭게 끌렸다. 미끄럼 방지 장갑 속 손바닥은 이미 흥건한 땀으로 축축했다. 난간을 잡은 손의 악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믿었던 도구가 배신을 때렸다. 창고에 10년 넘게 처박혀 있던 도르래였다. 녹슬어 있던 도르래 홈에 밧줄의 보풀이 엉겨붙기 시작했다.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밧줄이 멈췄다. 도르래의 밧줄이 씹혀버린 것이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완벽한 교착 상태 데들라크. 안마의자는 2층 난간 바로 밑,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말 듯한 애매한 위치에서 멈춰 섰다. 여보. 이거. 꼈어. 만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그는 안마의자를 들어올리는 주체가 아니었다. 그는 안마의자라는 거대한 닻에 매달린 늙고 병약한 부표로 전락했다. 밧줄이 횡격막을 너무 세게 조여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비유가 아님을 처음 알았다. 영감. 왜 멈췄어? 조금만 더. 손 뻗으면 닿겠구먼. 얼른 당겨. 1층의 영자는 상황을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며 독촉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보다 다 올라온 안마의자를 빨리 거실에 놓고 싶은 욕심이 더 컸다. 이 여편 내가. 만석은 이 상황을 타개해야 했다. 밧줄을 풀 수도 없었다. 놓는 순간 안마의자는 추락하고 자신은 그 반동으로 튕겨나가거나 허리가 끊어질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힘으로 저 도르래의 걸림을 뚫고 단번에 의자를 난간 위로 올리는 것뿐이었다. 마지막이다. 이거 안 되면 죽는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었다. 그리고 상체를 잇는 힘껏 뒤로 젖히며 막힌 혈관을 뚫듯 폭발적인 힘으로 밧줄을 당겼다. 70평생 가장의 무게를 버텨온 척추의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으라차차. 그 기합 소리는 용맹했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뚝. 도르래에 엉겨붙었던 보풀이 끊어지며 밧줄이 순간적으로 확 풀렸다. 막혀있던 댐이 터진 것과 같았다. 힘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졌다. 과도하게 뒤로 젖혀져 있던 만석의 몸이 관성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뒤쪽 허공, 즉 난간 밖으로 쏘아져 나갔다. 그의 두 발이 베란다 바닥을 떠났다. 그것은 인간이 중력에게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순간의 슬로우 모션이었다. 물리학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민다. 그리고 최만석이 안마의자를 당기면 안마의자 또한 최만석을 당긴다. 문제는 그 힘의 불균형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발생한다. 으라차차. 만석의 마지막 기합 소리는 용맹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듯 도르래에 꽉 끼어있던 밧줄의 보풀 뭉치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다. 그 순간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마치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만석의 감각기관은 찰나의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받아들였다. 첫 번째 프레임은 해방감이었다. 꽉 막혔던 변기가 뚫릴 때의 그 시원함처럼 밧줄이 쑥 당겨져 왔다. 만석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번졌다. 해냈다. 두 번째 프레임은 무중력이었다. 밧줄을 당기느라 뒤로 잔뜩 젖혔던 만석의 상체가 관성의 법칙을 따라 뒤쪽 허공으로 넘어갔다. 발바닥이 베란다 타일에서 떨어지는 감각. 등 뒤에 있어야 할 단단한 바닥 대신 허공의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세 번째 프레임은 공포였다. 밧줄이 풀리면서 안마의자가 순간적으로 위로 솟구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중력이라는 거대한 손이 다시 안마의자를 낚아챘다. 100kg의 쇳덩어리가 자유낙하를 시작했다. 그 엄청난 하중이 밧줄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전달되었다. 만석의 몸이 베란다 안쪽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순간 허리에 감긴 밧줄이 그를 낚아챘다. 마치 성난 황소가 로데오 경기장의 카우보이를 내동댕이 치듯 낙하하는 안마의자의 무게가 만석의 몸을 난간 쪽으로 맹렬하게 끌어당겼다. 으악! 만석의 몸이 붕 떴다. 그것은 26 테이크 마이너스 오프이었다. 그의 몸은 베란다 난간이라는 활주로를 지나 허공으로 사출되었다. 엉덩이가 난간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봉을 탁 치고 넘어가는 순간 만석은 보았다.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파란 가을 하늘이 발밑에 있었고 회색 시멘트 바닥이 머리 위에 있었다. 쿵. 1층 마당 어딘가에 안마의자가 처박히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대신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만석의 허리뼈가 밧줄에 의해 압착되는 소리였다.
낙하는 멈췄다. 안마의자가 1층 바닥에 닿기 직전 밧줄의 길이가 끝난 것이다. 반대편 끝에 매달린 만석의 몸이 허공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끄억! 폐 속의 공기가 강제로 배출되었다. 만석은 2층 난간 밖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정확히 말하면 난간을 넘어 밖으로 튕겨나간 상태에서 밧줄에 의해 구속된 인간 요요꼴이었다. 아래에는 안마의자가 대략 1.5m 허공에 떠 있었고 위에는 만석이 2층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 완벽한 평형 상태의 퀄리브리엄. 70kg의 만석과 난간의 마찰력 그리고 100kg의 안마의자가 기적적인 균형을 이뤘다. 만석이 조금만 꿈틀거려도 안마의자가 내려가고 안마의자가 흔들리면 만석이 끌려 내려가는 절체절명의 시속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은 빙글빙글 돌았다. 머리에 피가 쏠렸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시야가 확보되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베란다. 난간 사이로 빠져나온 자신의 벗겨진 슬리퍼 한 짝이 1층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장면이었다. 툭. 대굴대굴. 슬리퍼는 평온하게 마당에 안착했다. 만석은 그 슬리퍼가 사무치게 부러웠다. 영감. 아래층에서 영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조금 전까지 힘좋다며 박수를 치던 아내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서 본 광경은 기괴했다. 2층 베란다 난간 밖으로 남편의 하반신이 쑥 튀어나와 덜렁거리고 있었고 그 위태로운 밧줄 끝에는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사람 살려. 영감. 괜찮아. 꽉 잡아. 영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안마의자를 받치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만석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장기가 밧줄에 눌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난간의 쇠봉을 움켜쥐었다. 살기 위한 처절한 악력이었다. 손톱이 깨지는 줄도 몰랐다. 119. 아니 사다리차. 불러. 만석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15만 원. 그놈의 15만 원이 뭐길래. 주마등처럼 지난 30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배송기사의 난처한 표정, 자신의 호기로운 큰 소리, 밧줄을 묶던 비장한 손길.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이 처참한 블랙 코미디를 완성했다. 바람이 윙윙거렸다. 거꾸로 매달린 시야 속에서 동네 길고양이가 담벼락에 앉아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다. 고양이의 눈동자에 비친 만석은 더 이상 위험 있는 가장이 아니었다. 그저 중력의 법칙에 굴복한 밧줄에 묶인 늙은 짐승일 뿐이었다. 이봐요. 거기 위험해요. 골목을 지나가던 택배 오토바이가 멈춰섰다. 기사가 헬멧을 쓴 채 손가락질을 했다. 곧이어 산책하던 아주머니,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동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쪽팔림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눈을 뜨면 안마의자 위에서 편안하게 두드림을 당하고 있었으면. 하지만 허리를 조이는 밧줄의 고통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아래에서 영자가 무언가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빗자루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만석의 뒤집힌 시야에 들어왔다. 안 돼. 영자야, 제발 가만히 있어. 하지만 만석의 간절한 텔레파시는 닿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더 큰 재앙, 즉 아내의 엉뚱한 구조작전이 시작되려는 서막에 불과했다.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최만석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2층 난간 밖, 지상 5m의 허공. 그곳은 물리학의 법칙이 가장 잔인하게 적용되는 실험실이었다. 만석은 지금 거대한 인간 시소의 한 축이 되어 있었다. 그의 배꼽을 중심으로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밧줄 아래쪽에는 100kg의 중력을 머금은 안마의자가 지구 중심을 향해 맹렬히 파고들고 있었고 밧줄 위쪽에는 70kg의 만석이 난간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다. 신음은 입이 아닌 온몸의 관절에서 흘러나왔다. 허리에 감긴 20나일론 밧줄은 이미 옷감을 뚫고 살갗에 박혀 있었다. 피가 통하지 않는 하반신에는 수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저림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감각이었다. 다리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가 다리를 떠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안마의자를 자극했다. 끽. 안마의자가 건들거리며 OCM 아래로 툭 떨어졌다. 그 반작용으로 만석의 상체가 난간 밖으로 OCM 더 딸려나갔다. 헉. 만석은 황급히 난간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움직이면 죽는다. 숨을 크게 쉬어도 죽는다. 그는 자신이 시멘트 조각상이 되기를 기도했다. 완벽한 정지. 그것만이 살 길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아래층 마당에서 영자가 패닉 상태에 빠져 날뛰고 있었다. 어머, 어머, 영감, 조금만 참아. 내가 받쳐줄게. 영자는 안마의자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저 무거운 의자를 밑에서 들어올리면 남편의 허리에 가해지는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는 1차원적인 계산. 그녀는 양팔을 벌려 안마의자의 다리 부분을 떠받치려 했다. 안 돼.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만석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밧줄에 눌린 성대를 통과하느라 바람 빠진 풍선 소리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영자의 손이 안마의자에 닿았다. 그녀가 으라차 하며 의자를 위로 밀어 올렸다. 문제는 그녀의 힘이 100kg를 들어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미는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 사선이었다는 점이었다. 툭. 안마의자가 영자의 힘에 밀려 옆으로 그네를 탔다. 진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안마의자가 왼쪽으로 가면 만석의 몸은 오른쪽 난간 모서리에 긁혔고 의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만석은 왼쪽 모서리에 갈비뼈를 찧었다. 아, 여보, 제발, 올라가서 당겨. 만석의 처절한 비명에 영자가 그제야 동작을 멈췄다. 남편의 몸이 난간 모서리에 톱질당하듯 쓸리는 것을 본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올라가라고? 알았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구해줄게. 영자가 허둥지둥 현관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계단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만석에게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가 2층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대략 30초. 그 30초가 만석에게는 영겁의 시간이었다. 그 사이 동네의 구경꾼은 5명으로 늘어났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새댁, 지팡이를 짚은 옆집 할아버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든 중학생들. 그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뭐야? 사람 아냐? 안마의자 배송하다 사고 났나 봐. 와, 대박. 저거 틱톡 각인데? 중학생 하나가 킬킬거리며 카메라 렌즈를 만석에게 들이댔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만석의 고막을 때렸다.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해군 상사 30년 복무의 명예가 파주시 금촌동의 웃음거리가 되어 공중분해되고 있었다. 만석은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목을 움직이면 균형이 깨질까봐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철컥. 드디어 2층 베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구세주가 왔다. 아니, 재앙의 신이 도착했다. 영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베란다로 뛰어들어왔다. 땀에 젖은 파마머리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매달린 남편의 뒤통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영감! 괜찮아? 피 안 쏠려? 잔소리 말고. 밧줄 당겨. 만석이 쥐어짜듯 말했다. 하지만 영자는 밧줄을 당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은 마치 끊어지기 직전의 바이올린 현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밧줄을 건드리면 끊어질까봐 겁을 먹었다. 그때 영자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세워져 있던 그것이 들어왔다. 붉은색 플라스틱 빗자루. 만석이 평소 베란다 물청소를 할 때 쓰던 소리 뻣뻣한 싸구려 빗자루였다. 영자의 뇌리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손으로 당기기엔 무겁고 위험해. 지렛대. 그래, 지렛대를 써야 해. 그녀는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무기처럼 꼬나쥐었다. 그녀의 눈빛이 비장하게 변했다. 영감, 걱정 마. 내가 이 빗자루로 받쳐서 올려줄게. 지렛대 알지? 아르키메데스. 만석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빗자루라고 했나? 그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려는 찰나 영자가 난간 틈 사이로 빗자루를 쑥 밀어 넣었다. 엉덩이에 힘 줘. 뭐? 아니 여보. 그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하나, 둘, 셋. 영자는 빗자루의 뻣뻣한 솔 부분을 만석의 엉덩이 정중앙에 조준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찔러 올렸다. 그것은 구조 활동이 아니었다. 명백한 급소 가격이었다. 끄악. 만석의 입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다. 얇은 작업 바지 위로 플라스틱 솔이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괄약근이 본능적으로 수축했다. 찌르는 충격으로 만석의 몸이 위로 솟구쳤다. 그 순간 팽팽하던 밧줄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다. 철렁. 느슨해진 밧줄은 곧바로 다시 팽팽해졌다. 안마의자가 자유낙하를 하며 밧줄을 다시 잡아당긴 것이다. 그 충격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만석의 허리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펴졌다. 어머, 된다. 영감, 좀만 참아. 올라온다. 영자는 자신의 방법이 통했다고 착각했다. 남편의 비명을 기합소리로 오해한 그녀는 더욱 가속도를 붙여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푹, 푹, 푹. 만석의 엉덩이는 북이 되었고 영자는 드러머가 되었다. 그만하라고. 똥침 놓지 마. 만석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1층의 안마의자는 영자의 박자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 위에서는 빗자루가 찌르고 아래에서는 안마의자가 당기는 진퇴양난. 만석의 몸은 이제 시소의 축이 아니라 고무줄놀이의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빗자루의 플라스틱 목 부분에 하얗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계를 넘은 것은 만석의 허리뿐만이 아니었다. 플라스틱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영자가 쥔 붉은색 빗자루의 목 부분이 하얗게 질리며 비명을 질렀다. 뚝, 뚝. 그것은 재앙의 카운트다운이었다. 하지만 구국의 일념에 불타는 영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편의 엉덩이, 정확히는 꼬리뼈 부근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영감! 올라가! 그만하라고! 만석의 절규와 영자의 기합이 공중에서 충돌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빗자루 머리가 목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지지대를 잃은 영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관성의 법칙은 무자비했다. 중심을 잃은 영자는 허우적거리며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유일한 동아줄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바로 안마의자와 연결되어 아래로 뻗어내려가는 밧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물리학적으로 완벽한 재앙의 트리거였다. 100kg의 안마의자 무게에 60kg에 달하는 영자의 체중과 낙하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더해졌다. 밧줄에 걸리는 장력이 순식간에 160kg를 돌파했다. 반대편에 매달려 있던 70kg의 만석에게 벌어질 일은 명약관화했다. 만석은 느꼈다. 허리를 옥죄던 밧줄이 갑자기 무시무시한 힘으로 자신을 잡아채는 것을. 베란다 난간에 걸쳐 있던 그의 몸이 투석기에 담긴 돌멩이처럼 허공으로 쏘아 올려졌다. 으악! 만석의 몸이 수직 상승했다. 그는 베란다 난간을 넘어 2층 창문을 지나 지붕 처마 밑까지 단 0.5초 만에 도달했다. 해군 시절 함정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캐터펄트의 위력이 이러했을까?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폭발적인 가속도였다. 눈앞의 풍경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파란 하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낡은 시멘트 처마의 거무튀튀한 밑바닥이 눈앞에 확 다가왔다. 쿵! 둔탁한 충돌음이 골목을 울렸다. 만석의 정수리가 도르래가 매달린 천장 앵커볼트 부근을 강타했다. 안전모도 없는 맨머리였다. 번쩍하고 눈앞에서 은하수가 펼쳐졌다. 뇌가 두개골 안에서 탱탱볼처럼 튀어오르는 충격이었다. 동시에 아래쪽에서는 더 큰 굉음이 터졌다. 과장창 마이너스 쾅. 영자가 매달려 가속도가 붙은 안마의자가 1층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꽂혔다. 박스 포장을 뜯어내 맨살을 드러냈던 최고급 가죽 시트가 거친 바닥과 키스하며 처참하게 찢겨나갔다. 플라스틱 프레임이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정적.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기이한 고요가 찾아왔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만석의 고통은 종료되지 않았다. 안마 의자가 바닥에 닿으면서 밧줄의 이동은 멈췄다. 그 결과 만석은 2층 처마 및 지상 6m 높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꼴이었다. 아! 아! 만석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목뼈가 눌려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눈앞에는 지붕 밑에 둥지를 튼 말벌집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말벌 한 마리가 붕붕거리며 불청객의 등장을 경계하듯 만석의 코앞을 배회했다. 쏘이면 죽는다. 만석은 숨을 멈췄다. 눈동자만 굴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처참했다. 마당에는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옆으로 쓰러져 경련하듯 덜덜거리고 있었다. 충격으로 전원이 켜진 모양이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가 혼자서 허공에 주먹질하며 안마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영자가 밧줄을 쥔 채 엉덩방아를 찍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파마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 자루만이 승리한 검투사의 칼처럼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와! 미쳤다. 할아버진 알았어. 봤냐? 슈퍼맨인 줄. 골목의 정적을 깬 것은 중학생들의 감탄사였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만석을 향해 줌을 당겼다.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찰칵. 그 소리는 만석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기관총 소리와 같았다. 아이고. 영감. 영감 살아있어. 정신을 차린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내려. 빨리 내려달라고. 만석이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나왔다. 밧줄이 명치를 압박해 성대가 눌린 탓이었다. 게다가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혀가 꼬였다. 내어줘. 내어줘라고. 뭐라고? 안 들려. 기다려. 내가 다시 밧줄 당겨볼게. 영자가 다시 밧줄을 잡으려 하자 만석은 기겁하며 손을 휘저었다. 다시 당기면 이번엔 뇌진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발버둥 쳤다. 그 모습이 마치 허공에서 자전거를 타는 서커스 곰처럼 보여 구경꾼들의 웃음보를 자극하고 말았다. 저기요. 움직이지 마세요. 119 불렀어요. 지나가던 배달기사가 소리쳤다. 그 말은 구원이자 동시에 확인 사살이었다. 119가 온다는 것은 곧 동네방네 사이렌이 울린다는 뜻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꼴을 구경하러 나온다는 뜻이었다. 만석은 해군 상사 시절 제복을 입고 봤던 경례와 존경의 눈빛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팬티 라인이 드러난 작업 바지를 입고 처마 밑에 매달린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다. 죽고 싶었다. 차라리 밧줄이 끊어져서 기절이라도 했으면 싶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엥 마이너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만석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것은 구조의 신호가 아니었다. 만석의 사회적 존엄성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그 와중에도 바닥에 쓰러진 안마의자는 무중력 모드를 종료합니다라는 기계음을 내뱉으며 주인 없는 허공을 향해 열심히 안마를 해대고 있었다. 만석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손조차 없었다. 그저 말벌이 제발 자신을 쏘아 기절시켜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수치심에도 데시벨이 있다면 지금 이 골목의 수치는 비행기 이륙 소음에 맞먹을 것이다. 에엥. 파주시 금촌동의 좁은 골목길을 찢어발기는 사이렌 소리가 최만석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구조의 신호탄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바보가 매달려 있으니 와서 구경하시오라고 광고하는 확성기 소리나 다름없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청각은 차단할 수 없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고 저게 누구야? 203호 할아버지 아냐? 세상에 어쩌다 저렇게 되셨대? 치매인가? 노망 나신 거 아냐? 노망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치매라니. 당장 어제도 경로당 화투판에서 광박에 피박까지 계산해내던 총기 넘치는 나였다. 해군 상사 출신인 내가 고작 밧줄 하나에 묶여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받다니. 만석은 혀를 깨물고 싶었지만 턱이 덜덜 떨려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구조대 들어갑니다.
주황색 제복을 입은 건장한 구조대원들이 인파를 가르고 등장했다. 그들의 모습은 눈부시게 늠름했다. 젊고 강하고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있는 그들과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잔인하게 대비되었다. 구조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의식 있으십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오늘따라 뼈를 때렸다. 만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하지만 밧줄에 목이 끼어 있어 그저 턱만 까딱거리는 우스꽝스러운 동작이 나왔다. 팀장님, 상황 파악됐습니다. 2층 높이의 요구조자 1명 고립. 하반신에 밧줄 결박. 추락 위험 있음. 사다리차 전개해야 합니다. 사다리차. 그놈의 사다리차. 만석의 입가에 자조적인 경련이 일었다. 고작 15만 원을 아끼겠다고 이 생쇼를 벌였는데 결국 나라에서 보내준 공짜 사다리차를 타게 생겼다. 이것은 경제적 승리인가 사회적 패배인가. 계산기는 고장났다. 위잉. 최첨단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부드러운 기계음이 들렸다. 거대한 사다리가 만석을 향해 뻗어 올라왔다. 만석이 아까 쓰려던 삐걱거리는 녹슨 도르래와는 차원이 다른 매끄럽고 우아한 상승이었다. 기계 문명의 위대함이 만석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사다리 바스켓에 탄 구조대원 2명이 만석의 눈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들의 헬멧에 비친 만석의 몰골은 가관이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공포로 확장된 동공,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 실례하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구조대원이 만석을 안아 올리려는 순간 만석은 자신의 하반신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의 정체를 깨달았다. 밧줄과의 사투, 그리고 아까의 격렬한 수직 상승 과정에서 고무줄 바지가 버티지 못한 것이다. 헐렁한 작업 바지가 엉덩이 아래까지 훌러덩 내려가 있었다. 낡은 회색 사각 팬티 한 장만이 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다. 그 팬티마저 빗자루 공격의 여파로 엉덩이 골 사이에 끼어 있었다. 만석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지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올랐다. 구조대원들도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담요로 만석의 하반신을 덮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안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구조대원들은 만석을 짐짝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바스켓에 태웠다. 밧줄이 끊어지고 만석의 몸이 바스켓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안도감은 달콤했으나 그보다 더 큰 패배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수거된 것이었다. 사다리차가 천천히 하강했다. 지상까지 내려가는 그 10초의 시간. 그것은 개선장군의 행진과는 정반대인 폐장의 조리돌림 시간이었다. 아래에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만석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들이 반짝였다. 찰칵, 찰칵, 찰칵. 흡사 레드카펫에 선 톱스타를 방불케 하는 플래시 세례였다. 와, 내려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바지 벗겨진 거 봤어? 대박. 군중 속의 속삭임이 고막을 난타했다. 만석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이대로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바랐다. 아니면 외계인이 나타나 자신을 납치해주거나. 퉁. 바스켓이 지면에 닿았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영자였다. 영감. 아이고 영감. 죽는 줄 알았네. 영자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들어 만석을 껴안았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내가 빗자루로. 흑흑. 더 세게 밀어줬어야 했는데. 영자의 엉뚱한 자책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푸파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석은 담요 속에서 아내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빗자루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1급 기밀이라고. 환자분,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진 않으세요? 목은 움직여지세요? 구급대원들이 만석을 둘러싸고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다. 혈압계가 팔을 조여왔다. 만석은 담요 틈으로 슬쩍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가죽은 찢어지고 프레임은 박살났으며 전선은 끊어져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잔해가 아니었다. 만석의 자존심, 가장의 권위, 그리고 알뜰살뜰 모아온 15만 원의 가치가 산산조각 난 잔해였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누군가 낯익은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큰아들이었다. 회사에서 조퇴하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양복 차림의 아들이 사색이 되어 인파를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안마 의자는 또 왜 저러고?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만석은 깨달았다. 오늘의 팬미팅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가족 청문회가 2층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될 것임을. 그는 조용히 담요를 다시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15만 원. 내 15만 원. 전쟁이 끝난 자리에는 폐허와 냄새만이 남는다. 파주시 금촌동 2층 양옥집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화약 냄새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맨솔향, 바로 파스 냄새였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 등짝 좀 봐. 여기가 도화지야? 아주 시퍼렇게 그림을 그려놨네. 영자의 손바닥이 만석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만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흡하고 숨을 삼켰다. 상의를 탈의한 그의 상반신은 처참했다. 밧줄이 지나간 자리에는 붉은 지렁이 같은 찰과상이 선명했고 빗자루에 가격당한 엉덩이 부근에는 피멍이 몽고 반점처럼 번져 있었다. 영자는 투덜거리면서도 파스 한 장을 꼼꼼하게 붙여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만큼은 따뜻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란 그런 것이었다. 죽일 듯이 미워도 결국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유일한 사람. 거실 한 구석에는 오늘의 또 다른 부상병이 놓여 있었다.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 결국 이 녀석은 거실 입성에 성공했다. 만석의 밧줄이 아니라 아들이 부른 사다리차를 타고 말이다. 그것도 아주 손쉽게 단 3분 만에 베란다 창문을 넘어 안착했다. 기사가 리모컨을 까딱거리자 윙마이너스 하고 올라오던 그 허무한 광경을 보며 만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안마의자의 몰골은 만석보다 더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아스팔트에 갈려 너덜너덜해졌고 오른쪽 팔걸이는 박살이 나 덜렁거렸다. 멀쩡한 곳이라곤 전원 버튼뿐인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였다. 아버지, 제가 안마의자 회사에 전화해놨어요. 내일 수거해가고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준대요. 파손 비용이랑 사다리차 비용,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던 큰아들 정훈이 덤덤하게 말했다. 200만 원. 만석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15만 원을 아끼려다 그 13배가 넘는 돈을 날려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동네방네 팬티바람으로 매달린 구경거리가 되었고 허리에는 평생 갈 디스크 도짐을 얻었다. 완벽한 마이너스 계산서였다. 만석은 고개를 푹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개라도 부족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진작 사다리차까지 결제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욕심이 과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만석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돈 낭비하지 말라고 호통쳤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 손길에서 묘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언제나 태산처럼 커 보이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마의자 하나도 옮기지 못하는 작고 약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리라. 밤이 깊었다. 아들도 돌아가고 영자도 방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들었다. 거실에는 만석과 부서진 안마의자 둘만 남았다.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만석은 끙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홀린 듯 안마의자 앞으로 다가갔다. 너덜너덜해진 가죽 시트. 부러진 팔걸이. 그 모습이 마치 은퇴하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과 닮아 보였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여기저기 고장나고 의욕만 앞서다가 세상의 벽에 부딪혀 깨져버린 늙은 수컷의 초상.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죽 시트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엉덩이가 닿자 푹신함 대신 딱딱한 프레임이 느껴졌다. 쿠션이 다 터져버린 탓이었다. 하지만 만석은 깊숙이 몸을 뉘었다. 등 뒤로 붙인 파스의 화끈거림이 가죽에 닿아 묘한 통증을 만들어냈다. 그는 오른손을 뻗어 아직 살아있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과연 작동이나 할까? 띠리링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파란 불빛이 들어왔다. 기적이었다. 겉은 박살났어도 심장은 뛰고 있었다. 만석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도 나도 아직은 살아있구나.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체형 검색을 시작합니다. 등 뒤에서 롤러가 움직이며 만석의 굽은 등을 훑어내려갔다. 으윽. 신음이 나왔지만 시원했다. 밧줄에 짓눌렸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풀어지고 있었다. 체형 검색 완료. 무중력 모드지로 그래버티를 시작합니다. 무중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만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하루 그토록 지독한 중력과 싸우다 패배했는데 결국 기계가 주는 위로가 무중력이라니. 참으로 얄궂은 아이러니였다. 의자가 뒤로 서서히 젖혀졌다. 칭. 만석의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올라갔다. 등받이가 뒤로 넘어가며 그를 편안하게 감쌌다. 마치 요람처럼 혹은 어머니의 품처럼. 천장 앵커볼트가 보였다. 아까 자신의 머리를 박았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스럽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천장일 뿐이었다. 중력의 압박이 사라졌다. 허리를 짓누르던 100kg의 무게도,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책임감의 무게도, 15만 원을 아껴야 한다는 강박의 무게도 이 순간만큼은 느껴지지 않았다. 몸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만석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고였던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다. 따뜻했다. 여보. 다음엔 그냥 돈 쓰고 살자. 허공에 흩어지는 만석의 독백을 들은 것은 오직 반쯤 부서진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안마의자뿐이었다. 파주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늙은 가장은 난생 처음으로 중력 없는 세상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